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마지막 시간. 지목이 나와 있는데 지목,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는 것이 지목이죠. 지목. 이것도 요약집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목. 요약집을 보시는데요. 앞쪽에 있겠죠. 네. 앞쪽에 12쪽에 있습니다. 12쪽. 12쪽에 있는데요. 11쪽에 있죠. 11쪽. 여기 지목의 설정의 원칙들이 나와 있는데, 원칙, 뭐 어려운 건 없죠. 네. 거기 6번은 보통 교재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는 지목, 원칙이에요. 등록선의 원칙.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 지목이 결정된다는 원칙을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바닷가인데요. 여기는 밀물대. 여기는 썰물대. 여기는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최대 만조위라고 불러요. 최대 만조위.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죠. 여기가 토지와 바다의 경계예요.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갯벌이라고 불러요. 갯벌. 그 다음에 이 갯벌을 한자로 표현하면 간석지라고 부릅니다. 이 간석지는 지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지목이 뭐예요? 바다죠. 네, 여기가 토지와 바다 아닙니까? 토지와 바다니까 토지와 바다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쪽은 토지 지목이 있을 테고 이쪽은 바다라서 지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갯벌 간석지는 지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다니까. 이거 되셨죠? 그렇죠. 여기에 제방을 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방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 흙으로 메꿨어요. 그러면 이 제방은 지적공부의 제방으로 등록되겠죠. 그런데 1년 후에 여기 도로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도로를 설치하면 여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도로로 바꿔야 되느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등록선의 원칙이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요즘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선의 원칙. 그 다음에 7번에는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죠. 맞습니까? 차문자 뭡니까? 차, 장, 천, 원. 그렇죠. 그리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군데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부호는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그렇죠.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과 답. 전과 답의 구별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그러면 이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전에서 첫째 줄에 가수류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수류는 가수원과 관련이 되니까 이건 가수류는 전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겁니다. 전과 답에 공통점도 있죠. 재배.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재배. 그렇죠. 가수원, 집단적 재배가 키워드라고 했죠. 집단적 재배. 그 다음에 거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가수원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이는 주거용 건축물은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이 아닙니다. 필수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수원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별도의 지목, 대지가 될 겁니다. 이러한 논리가 세 개의 지목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가수원, 그 다음에요 목장용지, 그리고 네 묘지. 가수원과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묘지 내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이러한 건축물들은 이 3개의 지목의 필수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목 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임야, 산림과 원야라는 지목이었죠. 산림은 매산자예요. 림은 숲을 림자. 이 산림에 해당되는 지목이 수림지, 중림지입니다. 원야에 해당되는 지목이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였어요. 이 서로 다른 2개의 지목이 합쳐져서 임야가 된 겁니다. 산림과 원야가 합쳐져서 임야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이런 데서 돌이나 흙을 파낼 수가 있죠.
여기서 돌이나 흙을 파낼 때는 원상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잡종지에서 돌이나 흙을 파낼 때는 원상 회복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광천지를 보시면 광은 광물, 천은 샘천자를 써요. 그래서 광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가 강천지인데 샘처럼 솟구치기 위해서는 액체이어야 되겠죠.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강천지와 관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강천지에서 제외가 되죠. 이걸 포함시키면 강천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따라서 이 송유관, 송수관 부지, 이건 보통 잡종지가 되고요. 저장시설의 부지는 창고용지가 될 겁니다.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이에 접속된 제염장. 제는 만들 제자고 염은 소금 염자예요. 장은 장소란 뜻이죠. 소금을 만드는 장소, 이게 염전이 될 겁니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한다면 이는 염전에서 제외가 돼요. 이는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소금이 천일제염 방식으로 만들어질 때 그 부지만 염전이 돼요. 천일제염 방식이라는 것은 천, 하늘천, 일, 태양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바닷물을 내려쪄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그 밑에 소금이 남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 천일제염 방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지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걸 암기하시라고 했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암기가 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택지는 주택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건 대지가 될 겁니다. 공장용지, 여기서 3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원래 의료시설물 부지는 대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의 의료시설물은 별도의 지목 대가 아니라 공장용지 안에 포함시킵니다. 이유는요, 필수시설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학교용지 읽어보시면 될 테고, 주차장, 거기서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노상주차장, 이건 아마도 도로가 되겠죠. 부설주차장, 가로를 보니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외니까 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차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시설물의 지목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박물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뭐겠습니까? 대지, 문화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체육용지. 그렇죠. 백화점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뭐겠습니까? 판매시설이니까 대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동차 판매 등의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점포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대지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점포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지가 아닙니다. 대지가 가장 유사할 텐데 대지가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잡종지. 잡종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주유소용지, 거기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키워드예요. 판매. 그리고 저유소, 원유 저장소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기 위해서 보관하는 곳이죠. 이건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주유소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니까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에서 제외된다. 왜요? 판매와 관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뭐겠습니까? 가장 유사한 건 광천지가 될 텐데 광천지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는 잡종지예요. 잡종지. 원칙은 잡종지가 될 텐데 공장 안에 설치가 됐죠. 공장 용지 안에 설치가 됐으니까 이건 잡종지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공장 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창고용지 읽어보시고요. 창고용지에서 키워드는 독립적 설치.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가수원 안에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수원 안에 설치됐다면 이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죠.
그건 가수원 안에 포함이 돼야지 참고용지가 아닐 겁니다. 도로. 이것도 다만부터가 출제가 잘 되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안에 설치가 됐다면 대지, 그 다음에 공장 단지 안에 설치가 됐다면 공장 용지에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서 3번, 4번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뭐라고요? 도로. 그러면 국도나 지방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대지가 됩니다. 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목을 용납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도로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국도나 지방도로는 다릅니다. 얘기가.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점포에 해당되니까 대지가 되는 겁니다. 두 필지 이상 이것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두 필지. 그 다음에 철도용, 하나 더. 고가도로는 도로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하도로도 도로가 아닙니다. 수평 지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성의 용도 갖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가도로는 지표성의 용도가 아니에요. 지하도로도 지표성의 용도가 아니죠. 이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표성의 용도만 갖고 판단합니다. 철도용지, 여기서 키워드는 궤도가 되겠죠. 궤도. 나머지는 부속시설물이 될 테고요. 그렇다면 지하철, 지하에 설치된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궤도는 철도용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하철 철로 부지 철도용지가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42초 전에 지표성의 용도 갖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안 되죠. 네, 땅속에 설치된 건 철도용지가 될 수가 없어요. 지표성의 용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하천과 국어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죠.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있으면 국어,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없으면 하천. 그렇죠. 유지도 좀 기억하셔야 되죠. 물방울 머무를 류, 연못지, 물이 고여있는 형태의 부지가 바로 유지예요. 근데 거기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이건 물이 고여있으니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배라는 문구가 있게 되면 물이 고여있고 재배하는 그 부지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죠. 답. 그래서 이게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배라는 문구가 있게 되면 이건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양어장, 육상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해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건 바다가 되기 때문에 지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육상. 그 다음에 수산생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생물은 식물과 동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산식물이라는 문구가 나와도 양식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양어장이에요. 식물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정수가 키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공동우물은 수도용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정수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동우물을 유지로 볼 수가 있냐? 그럴 수 없겠죠. 네, 먹는 물이니까. 따라서 공동우물의 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잡종지라고 얘기했죠. 공원, 정서생활, 이게 키워드입니다. 보건휴양, 정서생활. 그렇다면 묘지공원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정서생활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묘지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묘지라고 했습니다. 체육용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밑줄 치시고요.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승마장, 경륜장이 시험에 잘 나오죠. 체육용지,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다만이라는 문구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고 했죠.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실내 체육관은 체육용지입니다. 그런데 실내 수영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내 수영장은 물만 빼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체육관은 다 철거 작업이 돼야지만 끝나는데 수영장은 물만 빼버리면 이게 더 이상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체육용지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아마도 대지가 될 겁니다. 문화시설로 봐서. 그 다음에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요트장, 카누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체육용지가 아니라면 하천이 되겠죠.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도 제외한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임야가 될 겁니다. 임야가. 산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유원지 보시는데 거기 유선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배 갖고 노는 곳이죠. 유선.
유는 논다. 논다 유자고요. 선은 배, 선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룻배 타는 거. 거기를 유선장이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낚시터. 이 낚시터가 유원지에 들어간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십니다. 낚시, 물고기 잡을 수도 있고 애들 들고 올 때를 대비해서 놀이기구도 있어요. 그리고 숙박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 유원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줄에 종합적이라는 문구가 있어야지 유원지가 되는데요. 낚시터도 종합적인 시설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유원지에 포함을 시킵니다. 어린이 놀이터, 이것도 유원지를 보게 돼요. 이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대공원처럼 어린이 대공원, 이렇게 규모가 큰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놀이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원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경마장, 뚝섬 경마장, 뚝섬 유원지, 이것도 유원지로 보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종구용지 읽어보시고요. 종구용지에서 향교가 들어간다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죠. 향교. 그 다음에 사당도 포함이 됩니다. 향교 사당,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죠. 그런데 이 교회 건물 또는 사찰 건물이 임대를 통해서 임대차를 통해서 교회와 사찰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영속성이 없어서 종교용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임대 기간 끝나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 읽어보시고 묘지 읽어보시고 잡종지는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건 몽땅 잡종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다만 원성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가 해당이 된다고요? 임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랬죠. 갈대밭, 가장 유사한 것은 임야일 텐데 임야가 되기 위해선 산림이나 원야에 해당이 돼야 되죠. 근데 갈대는 나무가 아니니까 산림도 아닐 테고 갈대가 있으니까 원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밭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냐. 전이 되기 위해선 재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갈대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잡종지. 실외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창고용지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잡종지. 야외시장, 이거는 야외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점포가 아닙니다. 점포가 아니니까 대지가 될 수는 없죠. 뭐가 되겠습니까? 잡종지. 비행장, 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겠죠. 가장 유사한 건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될 수 없다면 잡종지가 될 겁니다. 공동음을 보셨고, 그 다음에 영구적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지가 되기 위해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어야 되죠. 따라서 이건 문화시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 아니니까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는 이거는 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될까요? 잡종지. 그 다음에 송유시설, 가장 유사한 것은 주유소용지가 될 텐데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선 판매와 관련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주유소용지는 될 수 없어요. 또한 강천지도 유사할 텐데 강천지에서 송수관, 송유관은 제외된다고 했죠. 따라서 강천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뭘까요? 잡종지라고 얘기합니다. 송유시설은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도축장, 목적용지와 비슷하지만 목적용지로 볼 수는 없겠죠. 죽이는 곳이니까 잡종지가 되겠고요. 운전학원, 학교는 아니죠. 따라서 학교용지가 안 되니까 잡종지. 그 다음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이게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 좀 보겠습니다. (23번) 이런 건 뭐 너무 쉽죠. 차문자주의 뭡니까? 차장천원. 그렇죠. 그 다음에 24번 뭐 이런 건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을 보십니다. 26번.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뭡니까? 일필일목의 원칙.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뭡니까? 주용도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3번.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뭡니까?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4번.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등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여기서 방조제는 방이 방어한다라는 뜻이고요.
조는 조수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제는 만들었다. 방수제도 마찬가지겠죠. 방파제 뭐겠습니까?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제방은 뭘까요? 만든다. 방어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만든 시설물. 이게 바로 제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공장 용지는 지적도에 뭐로 등록합니까? 장. 너무 쉽죠. 27번. 틀린 것은 지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전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이게 뭡니까? 주용도 추정의 원칙. 우리나라 지목의 구분은 용도 지목에 의하고 있다. 맞겠죠.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정식 명칭이 등록될 때는 코드 번호가 있어요. 28개가. 그것도 같이 등록해야 될 겁니다. 정식 명칭이니까.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만을 등록하죠.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장, 천원.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예정지 지목을 대로 한다는 것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맞겠죠? 왜냐면 택지 조성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 전부 다 주거 사무실 점포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주거 사무실 점포가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전부 다 대지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주용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할 겁니다. 박물관, 극장, 미술관은 뭡니까? 문화시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따라서 이건 대지가 될 테고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유연지가 될 겁니다. 29번을 보시는데요. 28번을 먼저 보죠.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원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강천지에서 제외되고 있죠. 보통 송유관, 송수관 부지는 잡종지로 많이 보고요. 저장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을 보시면 묘지공원은 공원이 될 수 없죠. 보건휴양, 정서생활과 사람의 보건휴양, 정서생활과 관련돼야지 이게 공원이 되는데 묘지공원은 사람의 정서생활이 주목적이 아니라 사체의 시체의 숭상, 숙모, 제사 이런 것이 주목적이니까 포인트가 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원이 아니라 묘지가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30번을 보시면 도로로 할 수 없는 것은 사도. 사도는 뭐냐면요. 이런 걸 사도라고 불러요. 여기 큰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들이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나무들이 우거져 있을 테고요. 여기 도로를 이렇게 내죠. 이게 사도예요. 이것도 도로의 일종입니다. 사도. 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도로. 이게 사도라는 건데 이것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을 시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겠죠. 근데 지하도로는 도로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지표상의 용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1번. 속리산 법주사 안에 설치된 국보인 쌍사자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속리산 법주사 안에 설치가 됐죠. 사찰 안에 설치가 됐으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종교용지가 될 겁니다. 32번.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 부지는 뭘까요? 잡종지. 이유는 이 콩나물 재배는요. 재배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전 아니면 답이 될 텐데 전이 되기 위해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답이 되기 위해서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야 되죠. 그러면 콩나물 재배하는 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아닐까요?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콩나물 키워보시면 아시겠죠? 전 키워봤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물 주는 담당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 콩나물은 콩나물 뿌리가 밑에 물에 잠긴 건 아니죠. 하지만 물을 계속 부어주죠. 뭐 30분마다.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과 답에 해당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가장 유사한 게 전과 답인데 따라서 뭐로 볼 수밖에 없냐면 잡종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콩나물 집에서는 잡종지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33번을 보십니다. 노상 주차장은 도로 위에 설치된 주차장을 얘기하겠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도로 또는 등록선의 원칙상
도로. 도로로 먼저 등록됐겠죠. 따라서 이거는 도로가 될 겁니다. 주차장이 될 수가 없어요. 상가 건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는 상가 건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대지 안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인근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볼 수 없죠. 네. 독립된 주차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차장이 될 겁니다. 백화점 건물 부지 안에 설치가 됐다면 백화점의 지목에 따라 결정되겠죠. 이건 판매시설이니까 네. 대지가 될 테고,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점 전시장 아까 보셨죠? 네. 뭡니까? 잡종지라고 그랬죠. 5번도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4번을 보시면 지목이 대인 경우, 아까 실내 수영장은 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중에서 문화시설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는 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넘기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지목의 설정이 다루지 못한 것은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 주택지 뭡니까? 대지. 영구적인 납골 땅 뭐겠습니까? 묘지가 되겠죠. 가수리를 집단적으로 자생하는 토지. 집단적 재배가 돼야지만 가수원이 되죠. 여기는 자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임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용 배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연왕골 자생지, 재배지라고 한다면 답이 되겠지만 자생이라 묶어 있으니까 유지가 될 겁니다. 동력을 이용하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 부지. 천일제염으로 소금을 만들어야지만 염전이 돼요. 공장에서 만들 때는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7번 가겠습니다. 36번부터 보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채용용지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네, 이 접안시설을 도끼로 깨트린 데는 10분이면 끝나요. 영속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채용용지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하천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2번 호두나무 집단적 재배 뭐겠습니까? 가수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봉안시설은 뭡니까? 묘지겠죠. 네. 그런데 묘지네요.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지가 되겠죠.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가 됐으니까 공장 용지가 돼야 되겠죠.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지는 원야는 뭡니까? 임야에서 야가 원야라고 했죠. 네,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목을 교재를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암기하시면 잘 암기가 안 돼요. 근데 문제집을 보시면 문제지에 반복되는 지문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지를 반복하다가 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목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집에 있는 거 한 2-3번 풀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되니까 꼭 문제집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7번 가겠습니다. 변전서, 송신서. 이거는 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만 대지점. 송신서, 수신서, 변전서 이런 것들은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 아니니까 대지는 될 수가 없고 잡종지가 될 겁니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다 잡종지라고 아까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있죠. 떨어진. 따라서 학교용지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죽순은 대나무 순을 얘기하는 거죠. 죽순이니까. 따라서 이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할까요? 이용하지 않을까요? 이용하지 않겠죠. 대나무니까. 따라서 이는 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재배라는 문구가 없다면 당연히 임야에 해당되겠죠. 재배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임야가 될 수는 없고 전이 될 겁니다. 천일제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겠습니까? 염전에 해당되지 않겠죠. 네, 아까 보신 거예요. 5번 지문은 대단히 중요한데 타인의 건축물을 임대하여 예배, 법요, 설교 등을 행하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경우는 종교용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영속성의 원칙상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용도는 안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임대 기간 끝나면 비워줘야 돼요. 일시적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아마도 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 틀린 것은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이거 아까 보셨죠? 임야 맞을 테고 일정한 구역 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이건 네, 주차용용지가 될 겁니다. 3번은 아까 보셨죠? 네.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는 건축물 준공공사가 된 후에야 대로할 수 있다. 아니에요. 준공검사. 이거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용도를 판단하는데 자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됐거나 안 됐건 상관없이 이건 대지가 됩니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소유 등을 용출되는 용출과 유지를 위한 부지까지도 강천지로 한다. 맞겠죠? 다만 송유관, 송수관, 저장시설물 부지는 강천지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의 부지는 물론 일반 공중이 아닌 요거요. 특정 집단의 재래의식을 목적으로 건축된 사당도 종교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0번을 보죠. 다음의 지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하에서 이거 아까 보셨죠? 네. 또 볼까? 송유관, 송수관, 매설부지는 제외한다고 했죠. 강전지가 안 될 테고 습지, 황무지, 간석지 임야로 한다. 간석지는 빠지죠. 네, 갯벌이니까 이건 토지가 아니라 바다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주차시설, 이건 주차용 주차장이 되겠죠. 자동차 운전학원, 이거 뭡니까? 잡종지점. 낙골 땅은 묘지. 그 다음에 묘지공원도 묘지. 그렇죠. 쉬운 문제들이죠. 42번. 인공적인 수로와 소규모 자연의 유수가 있는 토지는 국어로 보나 소규모의 자연유수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두 개의 부지는 국어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국어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주지목 주정의 원칙. 이걸 제방으로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국어에 포함이 되고요. 틀렸습니다. 늪 등의 경우와 같이 용배수가 융해하지 아니한 토지에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경우는 유지겠죠. 자생 대신 재배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때는 답이라고 했죠. 네, 계속 똑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공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하고 이게 바로 사람의 보건휴양 정서생활과 관련된 공원이에요. 그리고 민속청, 경마장은 유원지로 한다. 맞겠죠? 4번. 토지장 또는 채석장으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토속을 채취하도록 허가되었을 때는 잡종지로 할 수 없고 아마도 임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화재로 지정된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지만 종교용지 안에 설치가 됐다면 이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가 될 겁니다. 43번. 지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 맞죠? 2번. 잡종지 맞습니까? 맞죠? 3번.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인 주차 빌딩. 이거는 주차장이 되겠죠. 독립된 주차시설을 갖춘 부지는 주차장이에요.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됩니까? 노상 주차장은 도로가 될 테고 일정한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의 지목에 따라 결정이 될 테고 그 시설물 부지 인근에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장이 되겠죠. 3번 보셨고 4번 아까 보신 거예요. 45번 가겠습니다. 다 똑같은 게 나오죠. 네. 거기 3번을 보죠.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독립성을 갖춘 시설물만을 참고용지로 한다. 독립성. 이게 키워드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뭡니까? 공장 용지 안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죠.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요 자체는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습지, 황무지, 간석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보나 모래땅의 경우는 하천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습지, 황무지 여기까지는 뭡니까? 습지, 황무지 이건 임야예요. 간석지는 이거는 지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모래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임야예요. 다만
강가에 있는 모래땅은 하천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하천 주변에 있는 모래땅은 하천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예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경계를 보실 건, 47번 하나 보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은, 납골당은 뭘까요? 묘지. 사찰은 종교용지. 골프장은 체육용지. 야외시장은 잡종지. 비행장도 잡종지. 도축장 잡종지. 낚시터, 민속촌, 어린이놀이터 뭐였죠? 유원지. 승마장, 종합경기장, 승마장, 여기까지는 뭡니까?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죠. 뚝섬 경마장, 뚝섬 유원지. 고분, 기념물, 향교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네, 종교용지겠죠. 네, 고분은 고분은 묘지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사적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중요도에 따라서 기념물 이거는 사적지가 될 테고 향교는 종교용지가 될 겁니다. 49번. 다음 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 설정 등록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영속성의 원칙은 뭡니까? 지목과 관련된 원칙이죠. 경계 직선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가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해요.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은 민법,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은 공간정보법.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인데,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를 경계라고 불러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따라서 곡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경계는 직선이어야 됩니다. 경계 직선주의.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이라고 얘기하죠.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라서 국가가 정해야 되죠. 경계도 국가가 정해야 될 겁니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라고 했죠. 직선은 선이기 때문에 넓이가 없습니다. 넓이가 없으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축척의 도면과 대축척의 도면에 등록된 경계는 어느 것이 정밀할까요? 대축척의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정밀하겠죠. 따라서 축척을 따를 때는 대축척을 따라야 될 겁니다.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1쪽을 가보시면 51번을 보시면 지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맞겠죠?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은 측량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때의 측량을 경위의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경위의라고 부릅니다. 경위의. 예전에 본 거죠.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이건 기구란 뜻이에요. 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을 할 때 경위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뭘까요? 좌표값이에요. 그 좌표값이 바로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을 수집하게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3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부액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한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그래서 이것도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지표상의 경계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만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문구예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가 될 겁니다.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토지 위의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 획정은 실제의 토지 위 경계로 한다. 맞았습니까?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지표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느 경계가 우선이 된다고요? 네? 실제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보통은 일치해요.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땐 어느 경계가 우선된다고요?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이 됩니다. 이유는 지표상의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돼요.
왜냐면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이에요.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입니다. 민법은 일반법이고 공간정보법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과 일반법은 어느 것이 우선되는 겁니까? 특별법이 우선이 돼요. 따라서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되는 겁니다.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표상의 경계를 바꿔줘야 돼요. 다만 도면상의 경계가 위조가 됐다든지 변조가 됐다든지 허위로 작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도 도면상의 경계를 우선할 수는 없겠죠. 그때는 지표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원칙은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때는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이 될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은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할까요? 그만하죠. 첫날이니까. 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실력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 6월 때 문제풀이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한 90쪽까지 풀어오시면 될까요? 축적 변경까지는 풀어오셔야 될 텐데 힘들겠죠? 네.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90쪽까지 풀어오세요. 공간정보법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등기법을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정보법은 틀릴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아직 암기가 안 되셔서 그렇지 공간정보법은 어려운 문제가 아예 안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지적기사 시험에나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게 안 나오니까 공간정보법을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등기법에 치중을 하셔야 돼요. 등기법은 아주 어려운 법이니까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